국립경북대학교가 중국어 문화학 전공과 한자 문화 콘텐츠학 전공의 통폐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해당 학과 학생과 교수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방정부연합 니어가 주최한 지방의회 협력 국제포럼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니어 협력 체계에 지방의회가 공식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경북 온라인 학교가 정식 개교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온라인 학교는 기존 소속 학교의 교실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104년 만에 신라 금관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문화유산의 귀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임관 경주 문화원장을 미니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북 지역의 유일한 종합국립대인 국립경북대에서 중국 어문, 문화학 전공과 한자 문화 콘텐츠학 전공의 통폐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해당 학과 학생과 교수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학 측은 정원 감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국립대가 기초 학문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경북대 학생과 교수들이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건물 앞에 섰습니다. 중국 어문 문화학 전공과 한자 문화 콘텐츠학 전공 폐과를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대학이 K-인문을 앞세워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음에도 정작 인문계열 전공을 없애려 하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속학을 전공하고 싶고 민속학을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민속학과를 찾아도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저희 학과가 이름이 이제 문화유산학과로 바뀌어서 생긴 일인데 그것도 저희 학과의 의사가 저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지금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 측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체질 개선이 불가피했고 글로컬 대학 선정 이후 입학 정원을 현재의 8% 가까이를 줄여야 하다 보니 학과 조정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공에 40명이 안 되는 경우에 학사구조 개선 대상 전공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 K인문이라는 게 결국에는 미래 지향형 K인문을 이야기한 거지 기존의 그 인문학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인문학 위기,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최근 4년 동안 서울권 대학에서도 300여 개의 인문학 전공이 폐과 혹은 통폐합되거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지난해 대구대 사회학과에서 신입생을 뽑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경북대에서도 불어교육과 폐과를 결정했습니다. 국립경북대 인문학 전공 교수들은 단순히 정원과 수요만으로 학과의 존폐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학문 보호 육성은 국립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사립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국립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장님과 구조개선위원회에 안동대 기초학문 보호 육성 그 제도를 입안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에서 종합국립대학은 국립경북대가 유일한 상황. 이곳마저 인문학을 축소한다면 지역에서 인문학이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본부는 다음 주 중 해당 전공과 비대위, 인문문화학부 학부장 등과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들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해 새로 도입된 법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인데요. 시행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남은 과제는 없는지 짚어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위기 임산부 보호출산제. 제도권 밖에서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양육이나 입양 결정을 독려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51명이 그렇게 혜택을 받았다. 달리 말하면 하루에 아이 1명 정도가 이 제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도 시행 1년, 현장에서 드러난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또 보호자가 그걸 대신해서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법에. 그 보호자들은 사실은 이런 출산 사실을 바깥에 노출시키기 꺼려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장 인력이나 행정 절차에 대한 실질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일도 여전한 과제입니다. 보호출산제라는 것은 아동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라고서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법이 졸속 통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호출산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아동의 알 권리보다 생명권을 중심적으로 만든 법안이에요. 제도 도입을 이끈 정치권은 보호출산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반대하던 그 우려와 달리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반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더 지원해야 하는지 과제를 알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가 논란 속에서도 신생아 보호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 안전망 기능이 유지되려면 제도적 보완은 물론이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동북아시아 지방정부연합 니어가 주최한 지방의회 협력 국제포럼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몽골 등 6개국 21개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니어 협력체계에 지방의회가 공식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니어는 1996년 창설된 동북아 최대 지방정부 협력기구로 현재 9개국 91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초대 의장단체로 니어 설립을 주도했으며 2005년 포항에 상설 사무국을 유치해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경북 온라인 학교가 정식 개교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온라인 학교는 학생이 기존 소속 학교의 교실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온라인 학교의 교사가 디지털 공간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난해 3월 임시 운영을 시작한 이후 개교 첫 해인 2025학년도 2학기까지 2,600여 명이 수강했고 내년 1학기에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설 과목은 인공지능 기초, 외국어, 환경, 보건 등 선택 과목으로 도내 소규모 농사 노촌 학생들도 맞춤형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신라 천연고도 경주에서 출토된 금과를 본래의 땅인 경주로 돌려보내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출토된 금과는 모두 6점으로 석점은 경주에 남아있지만 나머지는 서울과 청주에 흩어져 있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104년 만에 금관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문화유산의 귀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신라금관 경주존치 범국민운동연합 공동대표인 박임관 경주문화원장을 미니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경주에서 신라금관이 처음 발굴된 때가 1921년입니다. 그로부터 104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6점의 신라금관이 발굴이 되었는데 3점은 서울로, 3점은 경주로 이렇게 뿔뿔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104년 만에 처음으로 경주에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특별전 열게 되었는데 본래 문화유산은 있었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주에 존치하면서 상설 전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지역의 박물관에서는 경주의 것을 빌려가서 전시하고 또 특별전을 연다거나 그렇게 해도 무방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범국민운동연합은 앞으로 전국의 시민단체, 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국민 이렇게 모든 뜻있는 분들을 힘을 합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경주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공동 대표가 이렇게 서명을 했고 거기에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서명서를 붙여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요로에 전달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경주에서 반출되어서 지금 서울에 가 있는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경주 방영대자 석조열의 자상이 있고요.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감산사에서 가져간 석불이라든지 또 경주 남산에서 가져간 불상이 있습니다. 다 빼어난 국보급 문화유산인데요. 이런 문화유산도 본래의 자리에 있어야만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유산도 하루속히 경주에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송군이 제19회 청송사과축제 평가보고회를 열고 축제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사과축제는 5일간 총 471억 원의 직접 경제효과, 972억 원의 간접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지난 산불 피해 이후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방문객 만족도도 7점 만점에 평균 6.06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또한 가격 정찰제, 온라인 홍보, 불편 신고센터 등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 연구개발특구가 14년 만에 확장 개편되면서 대구시가 디지털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기술 사업화 기반을 확충합니다. 대구시는 과기정통부 고시를 통해 대구 연구개발특구 면적이 약 0.33제곱킬로미터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모빌리티, AI, 의료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관련 핵심 시설들이 특구에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수성 알파시티 AI 혁신 거점과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 모빌리티, 경북대 동인 캠퍼스 의료 바이오 등이 포함돼 산학연 협력 기반이 크게 강화됩니다. 대구시는 확장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구 경북을 잇는 단일 혁신 경제권 구축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오늘 24일부터 미디어 아트 축제가 열립니다. 대구 수성구가 수성빛 예술제와 연계한 제1회 수성 미디어 아트 페스타를 오늘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개최합니다. 주 전시장인 수성무 일원에서는 상화동상과 수성무대, 야간 라이트쇼, 레이저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이 운영됩니다. 특히 대구시 전역 150여 개 전광판과 패널뿐 아니라 국립대구박물관을 비롯해 서울,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콘텐츠가 전시돼 미디어 아트의 확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빛으로 다시 읽는 대구 문화자원 등의 주제를 통해 지역 작가와 대학생 등 창작자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고 대구 국립박물관에서는 연계 심포지엄도 열립니다. 대구 동구가 아양 아트센터에 생활 밀착형 숲, 실내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방문객에게 쾌적한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공공시설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시비, 구비 등 10억 원을 들여 아양 아트센터 광장과 내부, 옥상 등의 교목, 관목, 소화류 등 70여 종, 15,000여 그루의 식물을 식재했습니다.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휴게시설도 설치했습니다. 대구 동구는 녹색 생활공간 확충을 통해 공공시설의 정주 환경과 공기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